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오동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 방사고요. 방사는 실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실. 고분자 소재를 1차원으로 만든 소재를 실이라고 하죠. 1차원이 실이 될 거고, 2차원은 2차원은 필름이나 쉬트, 필름 중에서 좀 두꺼운 애를 쉬트라고 합니다. 혹은 코팅 등이 이제 2차원 소재가 될 거고, 3차원은 파출물이 되겠죠. 파출물에서 뭐 뭐 인형, 피규어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 섬유의 기본 백그라운드에서 기본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섬유는 가장 큰 범위에서 우리가 파이버라고 하고 가장 큰 범위를 아우르는 정의입니다. 자연 혹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매우 가늘고 잡고가 아니라 가늘고 긴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자연 섬유에는 면, 모, 실크 등이 있고 인공 섬유에는 뭐 나일론, 폴리에스터, 그다음 레이온 등이 있습니다. 필라멘트는 말 그대로 긴 연속적인 섬유로 방사기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섬유를 만들고 이 필라멘트를 꼬아서 실을 만듭니다. 어, 그리고 얀이라는 건 단 몇 개의 필라멘트 혹은 아까 말한 면, 모, 실크가 이렇게 솜처럼 짧은 섬유들이 뭉땡이로 있는 거죠. 얘를 꼬아가지고 그 사극을 보면 볏짚들을 꼬아서 볏짚 볏짚으로 어떤 동아줄을 만드는 것처럼 이 면, 모, 실크 등의 단섬유들을 꼬아가지고 어, 만드는 거를 야안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 모, 마들을 어, 만들거나 아니면 필라멘트를 잘라가지고 짧게 잘라가지고 만든 인공적으로는 필라멘트를 짧게 잘라 만들고 자연적으로는 면, 모, 실크들이 솜 형태로 자연 발생적으로 비교적 짧은 섬유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얘를 야안으로 만듭니다. 스레드는 가장 굵은 개념입니다. 가장 굵은 개념이고 어, 얀이나 아니면 아까는 몇 개의 필라멘트인데 필라멘트를 더 많이 어, 꼬아서 묶는 형태고 일반적으로 크리티컬한 숫자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한다거나 봉제할 때 보는 실을 우리가 thread라고 합니다. 실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어, 이 인더스트리 용어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을 실임에도 불구하고 얀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얀인 거를 실이라고 스레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얀과 실은 사실 꼬여 있는 건 비슷하지만 굵기의 차이가 될 거고 그렇죠. 네. 섬유가 가장 큰 개념입니다. 이 모두를 섬유라는 단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 실이나 얀이라는 이 섬유가 너무 그 7, 80년대 경공업의 산물로만 생각하는데, 아,
그러나 음, 어, 우리가 고분자 소재 1차원적으로 배양시키는 것, 배양을 통해서 우리가 물성을 극대화시키는 소재이기 때문에 첨단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CNT를 꼬아가지고, 야는 꼬우는 거라고 했죠. 꼬아가지고 방사를 통해서 CNT 얀이라고 하는 초고강도 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래적으로 멀지만 얘가 그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우주선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지구를 같이 공전하고 있는 어떤 위성을 띄우고 그 사이에 줄을 매달아서 그 줄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라는 개념을 미국에서 제창했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머나 이 소재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는 이제 굵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디니어는 과거에는 현미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섬유의 굵기를 정의하기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미경이 발달된 지금 시점에서도 섬유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밀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 보풀이 막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에서 어떤 눌러지기 때문에 어, 이 굵기를 눌려서 찍을 수가 없겠죠. 딱딱한 섬유가 아니기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밀도 개념을 씁니다. 디니어는 뭐다? 선밀도다. 선밀도로서 우리가 어, 선밀도로서 우리가 이 섬유의 굵기를 정해야 한다. 즉 무게가 길이로 노멀라이제이션 된 거죠. 길이. 노멀라이제이션 된 기념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이 개념을 데니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영어 발음 비슷하게 한다 디니어를 했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데니어라고 하고 9,000m의 섬유가 몇 g인지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만약에 9,000m의 섬유가 20g이면 섬유의 디니어는 20D가 되겠죠. 어, 높은 디니어 값을 가진다는 말은 실 자체가 무겁고 두껍다는 걸 의미하고 낮은 데니어는 얇고 가볍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방사는 스파이더와 어원이 같습니다. 스파이더. 왜냐하면 여기 뭐냐 거미가 실을 만들잖아요.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어떤 실을 만드는 요정이 저주를 받아갖고 거미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스파이더와 어원이 같습니다. 스피닝은 물레를 돌린다 그래서 회전한다는 뜻도 있는데 여튼 실을 만드는 공정이고 어, 크리에이팅 폴리머 고분자 섬유를 만들어져 있고 익스트루전 형태로서 스핀레넨이라 토출부 섬유 방사 토출부가 있습니다. 방사 토출부를 통해서 어, 이 멀티플 다양한 다수의 섬유를 연속적으로 필라멘트를 만드는 거죠. 영속적인 말, 사실 필라멘트에 포함된 말이긴 하지만 연속적인 필라멘트를 만드는 거고 여기 보면 토출부에 어, 우리 샤워기처럼 고분자 용액이라든지 멜트가 나오는 어, 것들이 다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걔를 이제 스피닝을 통해서 만들고 웨스피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폴리머 솔루션을 익스트루전은 익스트루다가 이제 압출이라는 뜻이고 내보낸다는 뜻이죠. 익스가 바뀌니까 내보내다, 내보내다, 내보내는다는 걸 의미하고 펌프를 통해서 폴리머 멜트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더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점도가 높기 때문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기어 펌프를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고 필터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덜 녹은 용매라든지 피치 못하게 들어간 그러한 이물질들을 걸러내야지 이 스필렌et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수십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걸리면 방사구를 막겠죠. 방사구를 막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여기 지금 습식 방사기 때문에 코아귤레이션 베스 응고조에서 이 응고조 스핀 베스라고도 코아귤레이션 베스라고 합니다. 이 베스에다가 아, 고분자 속 용액들을 도프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 용매는 여기 어깨에 있던 용매를 계속해서 머금기 때문에 용매가 계속 혼탁해지겠죠. 그래서 얘는 인렛과 아웃렛이 있어서 디퓨즈된 솔벤트를 자꾸 순환시켜줘서 새 용매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다른 말로 우리가 연신 드로잉이라고 하죠. 연신 드로잉, 드로잉이 있고 그 다음에 VOC가 있기 때문에 와싱 공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켜야겠죠. 힛 롤러에서 연신을 더 확실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크업 마지막에 감게 되겠죠. 그리고 단섬유를 만들어서 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단섬유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 필라멘트 자체를 쓰거나 필라멘트에서 바로 꼬아서 스레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아, 네. 어플라이드 피니싱은 정전기 방지나 어, 정전기 방지제. 왜냐하면 정전기들이 계속해서 마찰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를 뽀송뽀송하게 잘 건조시켜야지 이제 고분자 물성이 극대화될 거고 그리고 에스터계 섬유들은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룸 전체를 수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전기가 대량 발생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찰열에 있어서 열이 발생할 수 있죠. 열과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옷 사면 냄새가 약간 있죠. 예, 그런 게 피니싱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 PVA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팅해가지고 정전기나 마찰열을 방지합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멜트 스피닝을 얘기하겠습니다. 멜트 스피닝은 섬유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합성 섬유, 특히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분자를 녹여야겠죠. 1번, 고분자 녹이기. 그리고 익스트루더를 통해서 여기서는 멜트 스피닝은 익스트루더를 쓰겠죠. 왜냐하면 고분자 멜트는 뻑뻑하니까 익스트루더를 좀 써야 됩니다. 솔벤트 캐스팅이나 이렇게. 그리고 토출불을 통해서 through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죠. 소출불을 통해서 나와서 필라멘트들을 형성합니다. 폴리머들은 이제 어, 일단 스플리넷을 통과하면 얘가 도화됩니다. 이게 식으면서 컨티뉴어스한 필라멘트를 형성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멜트 스피닝은 익스트루더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피드 호퍼, 그 다음에 여기서 믹서, 뭐 익스트루더는 믹싱 기능이 있는데 섬유가 어떤 일반적으로는 단일 섬유로 파이버를 하겠지만 거기에 뭐 다양한 색소라든지 음, 어, 일반적으로는 트윈 익스트를 통해서 색소를 이미 혼합하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이 이 스피닝 방사 직전에 혼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품질은 떨어지겠지만 뭐 여기서도 혼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태틱 믹서가 들어갈 거고 멜트 펌프가 있어서 미터링 하겠죠. 미터링이란 말은 일정하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스핀팩에서는 여기가 평행하게 흐를 수 있는 측류를 유도한다 그랬죠. 측류를 유도하면 측류는 뭐와 상호 배타적인 관계죠. 와류와 반대적이죠. 와류는 믹싱에 유리하고 회전 운동이고 측류는 직선 운동입니다. 어, 그리고 퀀칭 박스, 퀀칭이 불을 끈다는 얘기죠. 스크류 익스트루를 통해서 호퍼에 레진을 넣고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나오고 멜트 펌프에서 일정한 속도로 미터링하고 어, 방사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스크류가 밀어낸 압력뿐만 아니라 미터링 펌프를 넣어서 한 번 더 밀어주는 수 있습니다.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멜트 펌프를 통해서 방사 직전 스필레넷을 통과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멜트 펌프를 통해서 또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방사를 했을 때는 쓰질 않았는데 뭐 품질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퀀칭 박스는 퀀칭이 영어로 불을 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열을 식힌다는 걸 거고 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 토출부에서 감겠죠. 이 첫 번째 토출부에서 감고 그리고 우리가 고데기에 콩글리시인 이 고대 어원이 되는 거는 열 처리와 연신을 위한 롤러들이죠. 열 처리와 연신을 위한 어, 롤러 셋 셋을 우리가 고댓이라 부르고 그냥 힙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장 장비의 용어니까. 그리고 와인더, 우리가 투수들이 공을 던지기 전에 몸을 감는 행위를 와인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와인딩을 통해서 섬유를 감습니다. 아, 고분자를 먼저 녹입니다. 고분자를 일라스틱한 플라스틱 고체를 비스코스한 플루이드를 바꾸고 보통 일반적으로 익스트루드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녹은 이 멜트는 익스트루드 되겠죠. 익스트루더에서 익스트루전이 되겠죠. 익스트루전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스핀넷의 토출부를 through 통과하게 됩니다. 작은 구멍들을 가진 수십 마이크로에서 수마이크로 가지는 이제 토출부를 통과해서 싱글 필라멘트를 만들어냅니다. 홀을 통해서 멀티플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쿨링, 퀀칭 박스에서 우리가 에어라든지 물을 통해서 식히게 되고 얘를 고화시킵니다. 어, 여기서는 래피들리라고 하는데 how rapidly가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익스트루드를 통과하면 연력학적으로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TM 미만이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는 고화되는 게 당연한 건데 첫 번째 연력학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키네틱스를 생각해야 되겠죠. 키네틱스적에서 봤을 때 키네틱스 봤을 때 식히는 속도가 고분자는 느리기 때문에 고화되는데 즉 결정화되는데 들어가는 충분한 에너지와 시간과 열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너무 빨리 식히면 키네틱적으로 그러한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게 돼가지고 어, 결정화도가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빨리 식히느냐 늦게 식히느냐가 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킬 때 기냉식과 순행식 들어보셨죠? 그래서 식히는 방법에는 물과 에어가 있는데 물을 쓴다 그래서 이거를 웨스피닝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웨스피닝은 용매를 빼내는 거죠. 얘는 마치 그 프라이팬을 물에 식히는 거지. 프라이팬 물에 식힌다 그래서 프라이팬이 어, 물에 어떤 포함하고 있던 용액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드로잉은 우리가 연신이라고 합니다. 연신을 하면 배향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결정화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폴리머를 비등방석으로 배열하는 거죠. 비등방성을 갖게 배열해서 어, 분자가 당기는 방향으로 스트렝스를 갖도록 배향하는 거죠. 배향. 드로잉은 연시는 배향도를 올리는, 그다음에 연시는 다시 한번 배향도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네, 배양도를 올리는 과정이고 몰레큘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배양을 할수록 왜 물성이 좋아지느냐? 일단 어, 연신을 하면 물성이 좋아지는 이유가 키네틱적으로 우리가 TM 비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정화로 가는 연력학적 방향이 있으면 걔를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는 우리가 키네틱에 달려있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당기는 행위는 어, 결정화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연신을 하면 왜 단단해지느냐? 연신을 하면 분자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배양이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디포메이션을 준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프랙처를 내려면 어디가 끊어져야 됩니까? CC 본드가 끊어져야 되겠죠. CC 본드가. CC 본드가 끊어진 말은 인터액션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인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되는 것 때문에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왜 강하냐? 사방팔방으로 시그마 본드인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건데 섬유를 섬유를 배양도를 높이면 이 CC 본드를 깨야 되는 게 때문에 당당하다고 말 단단할 수밖에 없다고 치죠. 그럼 반대로 어, 반대 방향, 직각 방향으로는 코밸런트 본드가 없고 다 넌 코밸런트 본드밖에 때문에 얘는 깨기가 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유가 무한대로 강하진 않은 이유는 여기 체인 엔드에 프랙처가 있기 때문에 CC 본드가 아닌 넌 코밸런트 본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크랙이 성장해서 이렇게 끊어지겠죠. 이렇게 저기 뭐냐, 넌 코밸런트 본드를 향 크랙들이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이런 디펙이 없어질 거고 잘 피면 필수록 더 디펙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분자량이 굉장히 크고 배양 스테인이 플렉서블해서 당기기 좋은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폴리에틸렌 UHMP가 섬유 중에서 이론 강도 이론이라고 했어요. 이론 강도가 가장 강하다.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가장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이 여기 있는 세타들의 평균, 세타들, 여기 당기는 방향에 의해서 여기 세타들의 평균을 통해서
다 누워있으면 모든 세타가 0이니까 평균 0이겠죠. 근데 뭐 위로 20도 올라가네, 밑으로 20도 올라가네, 이런 애들을 이제 절대값 평균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배양이 얼마나 됐냐를 통해서 우리가 배양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배양도는 여러분들이 고분자 물성 시간에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배양도가 이상적으로 최고다, 가장 높다. 그 말은 이제 배양도가 0에서 1 사이라면 1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고분자가 다 평행하게 누워서 이 세타 값들이 다 0이라는 뜻이 되겠죠. 로잉 레이쇼. 그래서 연신율은 원래 길이에서 원래 길이에서 몇 배를 늘렸냐? 길이에서 몇 배로 늘렸냐? 몇 배로 늘림. 처음 길이, 처음 길이 A라고 합시다. 처음 길이 initial I. 그 다음에 나중 길이 final F라고 합시다. 나, 아니죠. 미안합니다. 맞네. 네. 나중 길이로 늘어났으니까 두 배가 늘어났다면 처음 길이가 1m, 1m짜리를 2m로 했다면 배양도가 두 배가 되겠죠. 배양도를 두 배로 하는, 배양도가 두 배로 될 텐데, 배양도를 두 배로 만드는 방법은, 어, 먼저, 와인딩, 처음 이 스팬넬의 토출부를 통해서 여기 나올 때, 첫 번째 감는 토출부에서 여기서 감아가지고 여기 가서 롤러 두 개를 통과할 겁니다. 여기서 속도가 V1, 돌아가는 속도 V1, 선속도입니다. 각속도가 아니라 선속도 V1과 V2가 있을 텐데, 먼저 연신이라는 거 처음 토출부에서 감는 속도가 되겠죠. 처음 토출부에서 감는 속도, 토출부로부터 감는 속도부로부터 감는 속도가 높을수록 연신율, 드로잉 레이쇼, DR이 드로잉 레이쇼가 커진다. 두 번째, 롤러. 롤러에서 이 와인딩한 롤러에서 속도 차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V1에서 100m씩 감을 수 있는데 100m씩 실을 내보낸 거야. 단위 시간당 100m의 양을 처리해서 보낸다. 근데 여기서 200m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가 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속도 V1, V2의 비가 드로잉 레이쇼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일반 물리처럼 뭐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했을 때겠죠, 당연히. 마찰 무시 아니면 슬립 무시. 마찰과 미끄러지는 슬립을 무시하겠죠. 그 온도는 제가 연력학 시간에 배웠듯이 얼마나 빨리 식히느냐. 그 퀀침 박스 시키는 그 박스 안에서 얼마나 빨리 식히느냐가 이 고분자의 파이버의 물성을 일으킵니다. 어, 결정화도는 당연한 얘기고 너무 빨리 식히면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충분한 카이네틱 에너지와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디펙이라는 건 몰레큘러 오리엔테이션에 달린 거죠. 디펙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인이 이렇게 쫙 펴져 있어야 되는데 뭐 꼬여 있다든지 드로잉이 덜 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mal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온도가 잘 컨트롤 되어야 됩니다. 스핀 스피드, 네, 스핀 스피드가 아까 이 첫 번째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당연히 고분자의 물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화도 고분자가 있을 거, 비결정 고분자가 있을 수 있고 TG가 다르고 TM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호몰로거스 시스템은 단일 고분자 시스템에서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스핀레넷의 지오메트리는 이 결국 멜트 스피닝이 뭡니까? 이 제면기죠, 제면기. 제면기인데 제면기에 나오는 그 샤워 그 구멍들, 스핀레넷의 홀들의 구멍 모양, 홀의 구멍 모양, 홀의 구멍 모양, 홀의 크기, 모양, 그 다음에 배열도에 따라서 지오메트리가 섬유의 물성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뭐 반달 모양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세모 모양으로 나오는지 네모 모양 나오는지 여러분들 파스타가 같은 면으로 만들지만 단면이 넓적한 애가 있고 동그란 애가 있고 식감이 다 다르죠. 그리고 접히는 방향도 다르고 이 길, 넓적한 애들은 넓적한 방향으로는 접어지는데 길이 방향으로는 안 접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섬유가 어, 스트레스를 접힐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면 그럼 당연히 섬유의 어, 물성이 달라지게 되고 특수한 용도에 따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빛깔도 달라집니다. 광산란이 동그랄 때랑 세모날 때랑 네모날 때가 다르기 때문에 빛 저기 뭐냐 반짝이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천연 실크가 반짝거리는 이유가 지오메트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퀀칭 컨디션, 온도랑 연관이 있을 텐데 얼마나 빨리 식히느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그리고 애디티브로는 뭐 옷에 색깔을 넣을 수 있고 스테빌라이저, 산화 방지제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전기 방지제도 들어갈 수 있고 요즘에 겨울철에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성분을 아예 그 피니싱 라인에서 넣는 게 아니고 그 기능성으로 섬유 자체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 포스트 트리트먼트는 힙 트리트먼트가 대표적일 겁니다. 세팅이라는 말은 펌할 때 우리가 영어로 펌 말고 세팅이라고 하죠. 열을 주면서 히 세팅을 해서 고데기를 해서 결정화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배향과 결정을 안정화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열을 통해서. 두 번째로 스핀 방사로 가겠습니다. 스핀 방사는 아, 만약에 어떤 고분자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멜트 스피닝이 가능하면 환, 금전적 차원, 재정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멜트 스피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유기용매를 안 사도 되죠. 유기용매 비용. 유기용매는 구매도 있을 거고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시설도 설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어떤 설비가 더 잘 갖추고 있는 공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 무식하게 우리가 보면 100g의 고분자를 녹여가지고 우리가 멜트를 한다. 멜트를 하면 100g의 통에서 100g의 섬유가 나오는 거지만 솔루션이면 20% 용액으로 한다 그러면 100g을 해도 80g의 용매로 날아가기 때문에 수득률 자체가 다르게 되죠. 수득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에서도 멜트가 가능하면 당연히 멜트가 가야 되고 두 번째 환경 문제가 있죠. 아, 먼저 이제 유기용매를 쓰면 작업자들이 유기용매를 맞게 되고 산재가 발생할 수 있죠.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노동자가 아플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VOC가 있어서 냄새가 나면 요즘 소비자들은 까다로워서 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솔루션 스피닝을 하게 되는데 아, 아크릴 섬유라고 불리는 아크릴 섬유, 우리 스웨터 쓰는 아크릴 섬유가 PAN이라는 섬유가 폴리아크릴 나이트릴 우리가 섬유에서 아크릴 섬유라고 그러죠. 이 아크릴 섬유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솔루션 스피닝을 통해서 만듭니다. 아크릴 섬유
대해서 풀네임은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만들고, 고분자를 녹입니다. 멜트, 아니면, 우리가, 어, 멜트를 딱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솔벤트 솔루션이라 그랬죠.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스피닝 솔루션이라 그러고 방사 용액이라 그러고 특별하게 우리가 인더스트리 용어로 도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브를 만들어 가지고 드라이 스피닝, 웨 스피닝, 드라이 젯, 웨 스피닝, 기격 방사, 젤 스피닝, 전기 방사 등 이 솔루션 방사를 아우르는 총 네가지를 배울 거고 가장 큰 범위는 드라이와 웻이 가장 카테고리가 크고 드라이젯은 특수한 방사 그리고 젤도 특수한 방사 일렉트로 스피닝은 될 겁니다. 멜트 스피닝은 식히는 거라 그랬죠. 식히는 거고 드라이 스피닝은 건조시키는 겁니다. 제가 멜트의 온도, 멜트의 온도와 멜트의 온도를 솔루션에 전에 농도랑 코릴레이션 하라 그랬죠. 멜트의 온도가 높다는 건 솔루션의 농도가 낮다는 것. 멜트의 농도가 낮다는 건 그 솔루션의 농도가 높다는 것으로 제가 보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고분자를 용액에 녹인 다음에 솔벤트를 이베포레이션, 건조시키는 거죠. 그럼 파이버가 형성이 될 겁니다. 파이버를 기어 박스를 통해서 인젝션을 하고 앞에 뭐 필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핀렌에 똑같이 토출구를 통해서 이베포레이션 박스라고도 하고 이베포레이션 캐비넷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만 여기서 건조된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수분이 건조된 드라이한 용액을 기체를 우리가 내보내겠죠. 그리고 와인딩을 할 겁니다. 스피닝은 이제 솔루션 타입의 그 방사 방법이고 또 폴리머 솔루션을 이용합니다. 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녹을 때 써야 된다는 거 왜 그런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솔벤트가 솔벤트가 당연히 중요하다. 솔벤트의 뭐 가격까지도 중요합니다. 솔루빌리티 파라미터도 중요하겠지만 고분자를 얼마나 잘 녹일 수 있느냐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합니까? 독성도 중요하고 DMF라든지 아니면 펄프로로 고 불소 또 용매 사실 비싸기도 합니다. 아, 섬유로 쓰기에 너무 반도체 공정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용해력이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스피링은 먼저 도업을 만들겠죠. 도업을 만들어서 솔벤트의 초이스가 중요하다. 고분자를 잘 녹여야 되고 휘발성이 좋아야 된다. 휘발성이 안 좋으면 가령 물 같은 거는 이제 물도 스피닝 물에 녹여서 스피닝 하기도 합니다만 물은 이제 잡열이 높아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건조시킬 때.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덜 건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섬유가 뚝뚝 떨어지겠죠. 잘 건조된다는 거는 우리가 멜트해서 식히는 공정처럼 빨리 식힐 수도 있어야 되고 천천히 식힐 수 있어야 된단 말을 컨트롤 가능하다는 용매가 되겠죠. 그래서 고분자는 첫 번째, 컴패러빌리티가 중요하다. 1번. 2번, 이베포레이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베포레이션이 용이한 용매가 중요하다. 익스트루전 2번, 내보내는 거죠. 기어 펌프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여기는 익스트루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베포레이션, 멀티플 홀을 가진 스필레넷을 통해서 through죠. 통해서 홀을 내보내고 이베포레이션 챔버에서 건조가 됩니다. 솔벤트의 이베포레이션은
뜨거운 에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미디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수분에 민감하다. 뭐 그러면 열에 민감하다 그러면 뭐 비활성 액체를 쓸 수 있겠죠. 니트로겐 가스라든지 뭐 아르곤도 쓸 수 있겠지만 뭐 가격상 니트로겐을 쓰는 게 좋겠죠. 패스루. 그리고 젯이 뭐냐면 어, 그 샤워기의 앞부분 고분자가 되기 전에 용액이 날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용액 상태에서 어, 물의 스트리밍, 1차원적으로 흐르는 물의 스트리밍, 고분자가 섬유가 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색깔을 표시할 때 여기 섬유가 되기 전에 이 용액 상태에서 가늘게 날아가는 이 줄기를 가는 용액 줄기를 우리가 젯이라고 합니다. 젯이 이제 이베포레이션 챔버로 발사되고 용매가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리고 고화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될 거고 드로잉과 와인딩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중요하다. 드로잉을 잘할수록 몰레큘이 잘 배향되게 되고 DR이 높을수록 드로잉 레이쇼가 높을수록 오리엔테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멜트 스피닝을 제가 한 가지 논리로 다음 논리를 암기하기 좋게 트랜스퍼 시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고분자와 솔벤트의 용해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증발이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부가적으로 이제 환경 요인들, 독성, 물론 지금 세상은 3번 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템퍼레처 컨트롤. 템퍼레처 컨트롤 때문에 또 멜트의 이제 온도와 솔루션 농도를 제가 코릴레이션 하는데 또 솔루션의 농도 그걸 솔루션의 온도로 또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때 제가 고분자의 멜트와 솔루션의 그 농도를 코릴레이션 할 때는 솔루션의 온도를 고정해 놓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솔루션의 온도가 올라가서 증발이 잘 되겠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도 식은 물보다 뜨거운 물이 증발이 잘 되듯이 당연히 온도가 이베포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디그라데이션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에어플로우 우리가 드라이기로 머리 건조시킬 때 어, 뜨거운 공기를 얼마나 잘 어, 찬바람도 세게 불면 당연히 건조가 잘 되죠. 왜냐하면 표면이 리뉴얼이 잘 되기 때문에 바람이 와서 우리가 머리 말리는 이유는 바람이 표면에 있는 물들을 잘 운동 에너지를 줘가지고 표면을 자꾸 리뉴얼 시켜가지고 증발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증발 팩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증발 팩터에 들어가는 게 솔벤트의 볼라타일리티, 증발을 잘하는 정도. 두 번째, 그 챔버의 온도가 당연히 증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 번째, 에어를 얼마나 잘 세게 부느냐, 적게 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여전히 어, 스필레넷의 홀들의 구멍과 모양도 중요합니다. 얘가 나중에 나갔을 적에 솔루션은 멜트보다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종 프로덕트의 단면, 섬유의 단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가 섬유의 그런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드로잉 레이쇼는 멜트 스피닝과 똑같이 중요할 거고 리커버리는 당연히 리사이클링 해야 되겠죠. 웨이스트리를 줄이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도 리사이클링을 해야겠죠. 회수해야 있을 테니까. 드라이 스피닝은 아크릴 섬유, PAN, 그리고 스판덱스, 우레탄 섬유, 우레탄 섬유에 우레탄 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터 계열 중에 이제 어, PTT라 그래서 어, PET 사이에 그
PET 사이에 EG를 안 쓰고 EG는 여기 탄소가 두 개 있는 OH 사이에 탄소가 두 개 있는데 세 개 있는 걸 이용해서 어, 좀 탄성 폴리에스터 탄성 폴리에스터라고 생각합시다. 탄성 폴리에스터 수영복 입는 거 탄성 폴리에스터 선수들이 입는 고급 폴리에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영복 그 저가 그거는 별로 없고 선수들이 쓰는 예전엔 전신 수영복 샀다가 전신 수영복 만들었다가 그 폐지된 그 섬유가 이제 어, 특수한 폴리에스터, 탄성 폴리에스터로 만듭니다. 이게 드라이 스피닝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한 방사 중에서 마지막인 아, 웨스피닝이라고 하겠습니다. 웨스피닝. 웨스피닝은 미터링 펌프를 통해서 미터링 펌프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나와서 약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어, 스피닝 베스, 코아귤레이션 베스에 스핀레넷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서브멀지 시켜가지고 하는 게 다르고 드라이 스피닝은 아, 스피닝 베스가 없죠. 코아귤레이션 베스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크고 다음 페이지에 드라이젯, 기격 방사를 하겠지만 기격 방사의 차이는 스필레넷을 반드시 코아귤레이션 베스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은 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솔루션은 탄성이 부족해야 돼서 탄성이 부족해서 코아귤레이션 베스에서 용매를 빨리 뺏겨가지고 어느 정도 고화가 돼가지고 탄성을 지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탄성이 낮아서 얘를 서브멀지 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서 쏘아가지고 물속에 하면 끊어집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점도가 탄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폴리머 솔루션은 탄성이 낮아서 비스코스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코아귤레이션 베스를 반드시 베스에다가 스피넷을 집어넣어서 방사되면서 용매를 솔루션을 용매를 빨리 뺏겨야지 어, 고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드로잉, 연신을 할 수 있어서 당길 수가 있어야지 드로잉이 되면서 이제 어, 방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높일 수 있는 섬유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탄성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용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코아귤레이션 베스의 용매 특성에 갖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에 있는 솔벤트, 고분자를 녹이는 솔벤트, 그 다음에 코아귤레이션에서, 코아귤레이션 베스에서, 릴레이션 베스의 용매랑 고분자, 폴리머의 상관관계. 가령, 가령, 폴리머는 얘를 녹일 수가 있어야 되죠. 녹일 수 있어야 함. 이거는 아마 다들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거의 다 쉽게 할 거예요. 녹일 수 없다. 이거는 다 알죠? 마지막 이걸 잘 몰라. 코아귤레이션 베스의 용액이, 어, 솔벤트가 얘를 혼합돼야 됩니다. 가령, 그러니까 여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침전 잡을 때, 고분자 송행을 녹일 때 이렇게 섬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침전을 잡아야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폴리스타인을 합성했다. 그러면 걔를 당연히
그 용매 THF에서 중합을 하면 THF를 날려가지고 폴리스타인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되거든. 거기는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소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코아귤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침전법을 통해서 화학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정제법인 하나인 침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분자 소액을 수습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폴리머를 녹이는 용액과 침전 잡는 용액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PS는 THF라는 용액에 녹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에탄올에 녹진 않죠. 에탄올에 녹진 않습니다. 에탄올에는 안 녹습니다. 그런데 에탄올과 THF를 섞이냐? 섞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에탄올이 아니고 완전 기름을 합시다. 식용유를 해봅시다. 식용유라면 어떻게 될까? 식용유를 하면 THF 폴리스타이린 녹아있는 THF를 식용유에 넣는 순간 그냥 상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 밖에 식용유가 있고 여기 THF 용액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폴리스타이린 요 안에 녹아 있고 이런 에멀전이 돼서 저기 뭐냐 그 삼겹살 먹고 물 섞은 거 삼겹살 기름에다가 물 섞은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안 섞이겠죠. 얘가 열을 흡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빨아들여서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녹일 수 있는 관계, 얘랑 얘 녹을 수 없는 관계, 얘와 얘 녹일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얘와 얘를 못 녹이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코아귤레이션 베스의 하이드로필리시티를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야겠죠. 뭘 조절하느냐? 혼합 용액을 씁니다. 빨리 나오고 안 나오고를 이제 혼합 용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어떤 A라는 고급 폴리스타이렌 폴리스타이렌 합시다. 폴리스타이렌 섬유로 사실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폴리스타이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매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용매가 적으니까 설명하면 이제 어, 그 붕질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용매가 많은 고분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스타이렌 잘 녹기도 하고 얘를 침전 잡을 때 그럼 침전 잡는 거랑 마찬가지죠. 침전을 잡으면서 당기는 거죠. 얘를 결국 THF에 녹이면 예를 들면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는 용해가 있습니다.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하는 ACN이 약자를 한 용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에탄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일로 갈수록 극성이 강해집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해서 그러면 고분자 자체는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9대 1, 8대 2, 3대 7, 4대 6, 이런 식으로 용매를 섞어서 하이드로필리시티를 조절했습니다. 아크릴라이트도 THF를 흡수했습니다. 둘 다 얘랑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욕조의 용매도 THF를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기름 넣어서 흡수 못하게 물과 기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에 넣는 고분자를 식용유에다가 침전 잡으면 개판 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THF를 둘 다 녹일 수 있는데 그 극성이 좀 더 강한 애, 극성이 좀 더 약한 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2대 8, 3대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욕조의 극성도를 조절하면 뺏는 정도를 좋겠죠. THF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많이 넣어줘서 빨리 뺐던가 아니면 덜 좋아하는 하면 늦게 뺐겠죠. 그래서 THF를 좀 더 좋아하는 용매 조합을 만들면은 빨리 뺏어가지고
고분자가 빨리 고화될 거고, 그거는 마치 폴리머 멜트 시스템에서 빨리 식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THF를 뺏긴 하지만 좀 덜 좋아해서 덜 천천히 뺏는 용매 조합을 만들면, 고화가 늦게 되고, 고화가 늦게 되면, 그, 그 멜트가 천천히 식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기격방사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유랑 정반대가 되겠죠. 기격방사는 고분자의 멜트가 탄성도가 높은 것. 제가 연력학 시간과 그 유변학 시간에서 제가 알려드렸듯이 고분자의 탄성을 높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분자량을 높게 한다든지, 어, 분자량을 높게 한다든지, 어, 그, 뭐, 체인의 펄시스트 랭스를 긴 고분자를 선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고분자의 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성이 높아지면 고분자 용액, 돕의 탄성이 높아지면 당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본래는 액체 상태를 공기 중에 쏘아서 제트죠, 제트. 그 제트. 공기 중에 솔루션을 쏘아서 그런 가는 용액 줄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jet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아, 드라이 스피닝처럼 jet 형태도 가는데, 근데 드라이 스피닝처럼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는 건 아니라서 증발을 유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분자 솔루션을 하면 뚝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액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웨스피닝을 하면 아예 무조건 담궈야 되는데 드라이 그래서 드라이 젯 스피닝처럼 앞부분은 젯이었다가 웨스피닝 들어가고 나서 용매를 빼앗는 것. 용매를 뺐으면, 아, 근데 왜, 그러면 계속 드라이젯으로 하지 왜 스피닝을 할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 여기에 들어가는 용매의 끓는 점이, 볼라타일리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서 드라이 스피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용매가, 용매가 휘발성이 떨어지는 용매를 많이 씁니다. 휘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DMAC라든지 뭐 이런 용매를 많이 씁니다. DMAC 같은 용액의 고분자들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드라이 세핑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어, 상대적으로 열에 매우 약한 애들 열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멜트 스피닝이 열 노출이 1등이면 드라이 스피닝이 2등이고 웨스피닝이 열 노출이 3등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드라이 스피닝 안 하고 웨스피닝 하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용매가 볼라타일 휘발성이 매우 떨어지는 용매를 쓸 때 DMAC 같은 거, DMF 같은 거. 두 번째, 연로출이 어, 연로출이 최소화된다. 세 번째, 정제 기능이 있습니다. 정제 기능이 있습니다. 드라이를 하면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그대로 가두고 증발하는 게 있다면 정제 기능이 있어서 VOC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 아무리 건조시켜도 뺄 수 없는데 용매에 담가서 쭉쭉 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VOC를 최소화했습니다. 첫 번째, 휘발성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연로출의 최소화. 세 번째, VOC 등 제거가 웨스피닝이 좀 더 완벽하겠죠. 당연히 이제 욕조에 있는 용매는 에탄올이나 아세톤 등 어,
독성이 거의 없는 유기용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제가 먼저 스포일 먼저 하면 케블라를 녹일 수 있는 용매는 황산이기 때문에 황산은 휘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웨스피닝을 해야 되는데 웨스피닝 중에서 우리가 스페셜한 드라이젯 웨스피닝을 이용하는 게 실제로 드라이는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드라이젯의 앞부분을 따온다 그래서 드라이젯 스피닝. 젯은 어, 빈 공간에다가 물줄기, 가는 용액줄기를 쏘는 것을 젯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젯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뒷부분은 웨스피닝을 하는 것을 기격방사라고 하는데 에어, 공기할 때 기자고 간격할 때 격자, 에어 간격을 두는 여기에 이만큼의 에어 간격을 두는데 에어 간격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배향이 잘 됩니다. 코아귤레이션 베스에서 용매를 뺏기면 이제 고화되면서 키네틱스를 잃게 되겠죠. 그런데 에어젯으로 날아가는 어, 앞으로 플루이드, 그러니까 측류 상태를 오래 유지해가지고 얘를 배양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높은 상태에서 배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부분에서 이제 감기 전에 이렇게 용액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빠져나고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프로토타입은 원래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저거. 시제품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토파이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아귤레이션 베스에 똑같이 이제는 뒤에는 웨스피닝이 돼서 감게 돼서 열처리나 연신 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탄성 있는 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분자가 뭐겠습니까? 펄시스트렝스가 굉장히 큰 액정성 고분자. 액정성 고분자는 메소겐이라 그러는 벤젠 링이 여러 개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펄시스트렝스가 굉장히 크고 점도가 높은 그러한 고분자를 우리가 액정성 고분자라 그래서 케블라라든지 아니면 리오셀은 셀룰로스를 용액에 녹인 다음에 셀룰로스가 TG가 200도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점도가 높습니다. 분자량도 수백만 정도가 되고 수소결합도 강하기 때문에 돕의 탄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기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웨스니피닝보다 오리엔테이션, 배양도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에어갭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가능합니다. 에어 상태에서 드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에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서브머지 하는 상태가 특징이 됩니다. 아크릴 스피닝은 거의 웨스피닝이라서 밀리미터의 에어 갭을 가지고 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오셀은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세버럴 센티미터고 케블라는 이 라이오셀보다 2배, 3배 정도 큰 기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자량이 높아도 탄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제가 연력학과 유변학을 가르쳤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P 아까 설명드렸던 아, 울트라 WH 울트라 UHMP가 점도가 매우 높아서 젤 같은 조금만 녹아도 점도가 매우 높고 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젤과 같다 그래서 젤 스피닝이야 그래서 기격 방사 중에서 액정성 고분자가 아니라 젤화된 고분자 점도가 너무 높아서 젤처럼 탄성을 가지는 소재를 우리가 젤 스피닝이라고 합니다. 젤은 유변학적 정의, 화학적 정의에서 젤은 뭐죠? 분자가 크로스 링킹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 말하지만 유변학에서 젤은 용매를 가지는 솔루션 타입의 물질 중에서
G 프라임이 G 더블 프라임보다 큰 용액을 우리가 젤이라고 합니다. 물은 이제 G 더블 프라임이 크기 때문에 솔루션이죠. 근데 묵 그러니까 하이드로젤, 묵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인 물을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지만 탄성이 높죠. UHP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링킹이 안 돼서 분자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체인 인탱글먼트만으로 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G 프라임이 G 더블 프라임보다 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격 방사를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특수한 기격 방사를 우리가 젤 스피닝이라고 합니다. 젤 스피닝은 제트, 드라이 제트 스피닝 혹은 에어 갭 스피닝, 기격 방사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어, 분자량이 매우 높은 이제 PAN이라든지 아크릴락스들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젤이 어느 정도 형성돼요. 고농도로 녹이면 수소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크로스 링킹을 하지 않아도 이 수소 결합에 의한 비공유 결합에 의한 그러한 이 그러니까 G 더블 프라임이 G 프라임보다 큰 현상으로 이제 기억 방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젤 스피닝 하면 대부분 묵처럼 크로스 링킹 된 거에 소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혼란을 일으키는데 제가 유별학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G 더블 프라임 고체적 특성이 액체적보다 크면은 젤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꼭 화학적 강요 케미컬로 크로스 링킹을 하지 않아도 어, 그, 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웨스피닝은 솔벤트의 혼합성이 중요하고 휘발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 드라이 스피닝이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코아귤레이션 매스와의 그 컴패러빌리티가 중요해요.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코아귤레이션 매스의 컴포지션은 용매를 뽑아내는데 어,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분자, 기존 용매, 그다음 코아귤레이션 베스의 용매 친화도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아귤레이션 베스의 템퍼레이처는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뜨거운 물에 비누를 녹이는 게 차가운 물에 비누를 넣는 것보다 녹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용매를 뺏는 속도를 달리하실 거고 스필레넷의 디자인, 구멍의 크기와 모양이 당연히 중요할 거고 드로잉 레이셔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솔벤트를 리커버리해야지 가격과 환경적인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스피닝을 배웠고 얘는 이제 1차원적인 필라멘트를 만드는 것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부직포 2차원 섬유를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원 섬유 사실은 우리가 실을 가지고 이제 우분, 직물이라 그러죠. 우리 견우와 직녀할 때 직자가 이제 우분이란 뜻인데 직녀가 배틀 짜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로사, 경사와 이제 위사, 경사와 위사를 꼬아가지고 만드는 거를 우리가 직물이라 그러고 이렇게 직교한 크로스죠. 크로스 오버를 통해서 어, 이 섬유가 2차원 소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직을 하지 않는 섬유를 우리가 non woven fabric에서 부직포라고 합니다. 어, 섬유 다발들을 열이나 용액을 이용하여 섬유 다발을 얽히도록 기계적 처리하여서 만드는 텍스타일, 직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한 섬유를 직각으로 꼬은 게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싸구려 용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욕감으로 많이 쓰이겠죠. 마스크도 우리가 부직포입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필터, 뭐 배터리 필터, 배터리 필터.
필터, 그 다음에 자동차 필터, 이것도 다 부직포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직포 만드는 방법이 솜사탕 만드는 겁니다. 솜사탕을 멜트 시킨 다음에 에어를 부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부직포입니다. 그래서 아, 대표적인 부직포 만드는 방법이 멜트 블로운입니다. 멜트 블로운 뜨겁게 해서 후 부는 용해. 그러니까 설탕을 녹여서 후 불면은 애들이 어, 뜨거운 바람에서 식으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데 그 공기 중에 날아가는 그 에너지가 섬유를 저기 뭐냐 배양시켜서 섬유화시키겠죠. 그래서 거미줄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물풀 가지고 손장난하는 그 섬유는 이제 어, 웨스핀에 기반한 이제 부직포 만드는 방법이죠. 걔도 이제 손가락 끝에 풀을 붙이고 이렇게 쭉쭉 당기면 물이 증발하면서 손가락으로 당기는 연신 때문에 섬유가 형성되는데 스스로 이제 섬유 다발에 얽히면서 어, 2차원의 섬유를 만들기 때문에 부직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 연구 분야에서 아직 상용화는 제한적이지만 저 학생 때부터 상용화 연구가 많이 진행돼 나노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뭐 이걸 대체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아, 그 일렉트로 스피닝은 나노 섬유를 나노 부직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료용 어떤 막이라든지 예를 들면 장기에 피가 나면은 거기를 꿰맨 다음에 어떤 막으로 덮어줘야겠죠. 거즈를 붙여놓듯이 나노가 되면 이제 표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피라든지 어떤 단백질들을 수송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서 공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 섬유 가늘어질수록 유리할 겁니다. 굵으면 어 이제 너무 굵으면 이제 피떡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기 뭐냐, 고어텍스가 왜 좋습니까? 작은 나노 구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방울 안 들어가서 방수는 되는데 수증기 같이 작은 물방울들은 투과시키는 거죠. 그런 용액입니다. 그래서 나노 섬유를 통해서 멤브레인을 만들면 나노 사이즈 이하의 물질들은 투과할 수 있지만 그 큰 물질을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용이라든지 전자 소재, 뭐 배터리용 막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일렉트로 스피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폴리버 솔루션과 멜트를 걸어가지고 주사기에 넣습니다. 근데 멜트 스피닝은 아직까지 미완성 소재로서 얘가 99면 논문이 여기서 99개가 나오면 1개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어렵다는 겁니다. 울트라 파인한 섬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CNG 펌프를 통해서 폴리머 솔루션을 놔두면 스필렌의 끝. 보통은 싱글을 씁니다. 다중으로 하면은 날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싱글 홀 스피넷을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천천히 내보는 여기 물방울이 맺히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하이 볼티지, 고전압을 걸면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다른 쪽 컬렉터로 비행을 하면서 증발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멜트가 증발하면서 건조가 되면서 벽에 달라붙어서 나노 섬유로 된 이 하이 볼티지 일렉트로 필드에 의해서 날아가서 그 일렉트로 필드가 당기는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나노 섬유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아, 스필레넷은 보통 싱글 홀 스필레넷 쓰기 때문에 니들을 씁니다. 주사기 바늘을 이용해서 합니다. 주사기 바늘.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바로 날리는 실험실에서는 여기 앞에다가 주사기를 달아서 여기서 바로 날립니다.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천만 원 정도면 실험 장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기능성 섬유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을 걸어야겠죠. 한쪽과 반대쪽을 양 고전압을 겁니다. 고전압을 걸어야 되고 폴리머 솔루션을 내보내야 될 거고 폴리머 멜트는 덜 일반적이다. 젯이 뭐라 그랬죠? 솔루션에 날아가는 가는 물줄기라 그랬죠. 고전압에 의해서 젯이 발생하죠. 드라이 스피닝은 펌프가 미는 쏘는 힘입니다. 쏘는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고, 우리가 케찹 짜듯이 펌프가 미는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고, 여기서는 전기장에 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날아가면서 건조되면서 플라이트 하는 동안에 제시 이베포레이션 하면서 나노 섬유, 울트라 파이브한 나노 섬유, 수십에서 수백 수백 나노미터,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섬유가 만들어지고 티슈 엔지니어링은 이제 의약용, 드럭 딜리버리, 패치 같은 걸 만들어서 약물이 천천히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당뇨병 환자가 당뇨약이 한 번에 빨리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천천히 들어가게.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의 멤브레인 만드는 것, 그다음 센서, 뭐 여러 가지 첨단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멜트 블로우는 솜사탕 만드는 방법으로서 이제 멜트 상태를 뜨거운 바람을 불어옵니다. 멜트 블로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멜트가 잘 되는 우리 PP, PE, 폴리에스터 정도 될 거고 녹입니다. 얘들의 우리 멜팅 템퍼레처 외웠죠? 그리고 파인한 노즐이 멀티플하게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서 뜨거운 바람에 뜨겁고 빠른 바람을 쐐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솜사탕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럼에서 아까 여기서 폴리머 멜트가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는 제시 미는 힘으로 갈 거고 뜨거운 바람을 여기서 쏘아가지고 여기 컬렉터 드럼을 통해서 이렇게 감기면서 여기에 자 여기 스핀렛에 여기 드럼 뱅글뱅글 도는 드럼 여기에 뜨거운 바람을 빠르게 버는 바람을 위해서 내보냅니다. 여기서도 멜 다시 정정합니다. 멜트 스피닝이나 드라이 스피닝처럼 짜는 힘에 의해서 가는 걔는 천천히 소량의 용액 멜트를 내보내는데 에어가 강하게 때려가지고 흩날리게 만드는 힘이 더 큽니다. 그리고 컬렉션을 하고 쿨링과 드라이 스피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많이 쓰고 필터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배터리의 그다음 청소포에도 쓰고 널리 쓰죠. 수술복에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 노즐들이 있고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날려보내서 드럼이 감기면서 이 마이크로 섬유 수 마이크로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섬유들이 말립니다. 솔루션 블로잉은 이제 멜트 스피닝의 드라이 스피닝 버전입니다. 블로운의 웨 스피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멜트 블로운을 멜트 스피닝이라 치면은 이제 솔루션 블로우 스피닝은 이 부직포 만드는 거에 웨 스피닝 중에서 드라이 스피닝이라고 죄송합니다. 드라이 스피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스피닝 중에서 드라이 스피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블로우 스피닝은 솔루션을 천천히 이제 솔루션을 밀어내면 이제 하이 벨로시티의 에어를 내보내게 되고 그러면 마이크로 파이버가 만들어집니다. 레얼리 나노파이버 수백 나노미터도 만들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나노미터로 잘 안 내려가면 한 500, 600 나노미터 미만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멜트로 할 수 없는 걸 해야겠어 당연히
잘 녹지 않는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포를 만들고 싶으면 이 기술을 써야겠죠, 당연히. 제가 그 논리는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극세사 섬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 여기 노즐에 멀티 노즐을 만듭니다. 어, 섬유의 그 스필렌에서 홀 디자인을 아무리 작게 하고 정교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이 너무 간드러지면 끊어지기 때문에 가이드의 물질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세크리피셜한 고분자와 우리가 타겟이 되는 고분자 두 개를 노즐을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익스트로드를 두 개 달고 하나는 뭐 A 고분자, B 고분자를 함께 흘려가지고 어, 서로 붙여서 스피닝을 하면 섬유 굵기가 적당히 나오기 때문에 섬유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 홀에다가 여기 홀에 반틈해서 여기서 한쪽 익스트루더에서 설계를 잘 해가지고 A 고분자가 흘러나오게 하고 B 고분자가 흘러나오면 중간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한쪽 홀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한쪽이 포함되게 만들 스위스코어라 그러는데 쉬스라고 해서 쉬스가 칼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칼을 감싼 애를 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코어라고 해서 쉬스 코어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여기 있네. 쉬스 코어 밑에 있구나. 쉬스 코어 구조로 만들 수 있고 아일랜드 구조라고 그래서 A 고분자, B 분자를 작게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오렌지 타입으로 이렇게 만든다가 해서 홀을 디자인을 구멍을 잘 설계해가지고 A 고분자, B 고분자들을 서로 다르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런 구조를 만들게 하고 쭉 잡아 당기는 거죠. 그 사탕 중에 옆면 이렇게 사탕 이렇게 디스크 모양의 사탕 중에 무늬 있는 거 있죠. 웃는 모양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듭니까? 사탕을 넓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김밥 말듯이 중간에다가 다른 캔디를 넣고 말아가지고 김밥을 만든 다음에 걔를 쭉 잡아 당겨갖고 만들죠. 김밥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양을 갖도록 어, 사탕을 묶은 다음에 그 사탕을 쭉 잡아 당겨가지고 만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세크리피셜 고분자를 녹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C 아일랜드 타입이라고 하면 아일랜드 고분자는 못 녹이고 C 부분을 녹일 수 있는 용액에 담그면 이 C 부분이 녹아서 없어지고 매우 가는 아일랜드 부분 섬유만 남으면 매우 가는 섬유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수 마이크로까지 섬유를 만들 수 있으면 수 마이크로미터까지. 나노 섬유는 못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극세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극세사 이불을 이렇게 스피닝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C 아일랜드 컴포넌트 중에 리무버해서 가는 섬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